시간부터는 2단원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어디냐면 교과서 63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여긴데요. 2단원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드렸던 유인물을 꼭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유인물이냐면 이거예요. 공손성의 원리에 관련됐던 유인물이요. 이거 내용을 가지고 달달 외우셔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데 좀 열심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프린트 유인물 2가지 올려놨거든요. 공손성의 원리랑 그 다음 거 PPT로 돼 있는 유인물 올려놨는데 이거 전반 모두 다 같이 시험 공부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 공손성의 원리 프린트 같은 경우는 3페이지로 줄여놨으니까 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달달 외우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부터 지금부터 교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첫 번째 거,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건데 그 단원명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법 단원이에요. 그래서 문법 함께 볼 건데요. 63페이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와 마음을 나누며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하듯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 문장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들 요소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담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자, 여기서는 대화의 원리를 지키며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고 문법 요소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대화의 원리를 지키며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고 문법 요소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자. 이게 바로 이 단원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문법 단원을 배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설명 열기 부분은 생략할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 여기서 우리 무슨 내용 배울 거냐면 제일 큰 건 공손성의 원리랑 대화 순서의 교대 이거를 배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호단원에서 적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공손성의 원리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쭉 쳐볼게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 이게 바로 공손성의 원리의 개념이겠죠. 대화에서 지켜야 할 원리를 이익과 부담, 칭찬과 비방, 일치와 차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자 노력하는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밑줄 쳐볼게요.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 밑줄 치고 공손성의 원리의 기능 첫 번째입니다.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밑줄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밑줄 치고 기능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대화를 하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밑줄 칠게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능 세 번째. 그래서 지금 공손성의 원리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대화의 순서 교대. 순서를 교대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화의 순서 교대. 대화는 연설이나 토론에 비해서 의사소통에 참여하기가 자유롭다. 하지만 대화에도
시작하고 이어가고 화제를 전환하고 끝을 맺는 일정한 구조와 규칙이 있다. 대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역할을 교대하며 말을 이어가는데 이러한 말차례 교환을 순서 교대라고 한다. 마지막 순서 교대에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 줄에 밑줄 화자와 청자가 아까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역할을 교대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이러한 말차례 교환을 순서 교대라고 한다. 자, 내가 먼저 말을 하면 누군가 대답을 하죠. 그럼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듣는 사람이 다시 청자가 되는 거죠. 대화라는 건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뀌는 것이 대화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혼잣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라는 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아까 있던 그 6줄을 정리하면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 기능이 3가지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다 밑줄 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 교대라는 건 대화의 특성이 이렇고요. 그래서 둘이 계속 화자와 청자가 역할을 교대하는 것, 이런 교환을 순서 교대라고 한다라고 밑줄 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이거 볼 건데요. 이제부터 프린트 3장 준 거 있죠. 이거를 옆에다 같이 놓으면서 보세요. 왜냐면 교과서의 말들은 더 알기 쉽게 풀어주느라고 내용이 길게 서술되어 있어서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자, 프린트를 옆에 두면서 같이 교과서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익과 부담, 칭찬과 비방, 일치와 차이에 따라 5가지 경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 본문에서 함께 볼 건데요.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여기 보기 전에 우리 요인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시민의 막말로 경비원이 군신의 목숨을 끊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왜 문법을 배워야 하고 언어 예절을 왜 지키고 비속어를 왜 쓰면 안 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보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말은 우리의 품격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기 전에 먼저 말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말을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죠. 이런 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 문법 단원을 배우고 대화의 원리랑 언어 예절을 배우는데 이게 그냥 약간 공부만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겠구나,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짜로 수업할 건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볼게요. 프린트물 같이 보면서 보시면 돼요. 필기할 게 꽤 있어가지고 파워포인트 정리한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대화 상황들을 사례로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렵지 않게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건의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기분을 살펴 사과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하는 상황 등 다양한 대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대화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듣고 말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공손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과 좀 더 효율적인 대화, 원활한 대화, 기분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듣고 말해야겠죠.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순서 교대의 원리가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의를 갖추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아둬야 하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공손성의 원리랑 순서 교대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여기 1번 나와 있는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말하기, 얘는 공손성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공손성의 원리에는 5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1번이 있는 얘기가 먼저 공손성의 원리의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볼게요. 앞으로 공손성의 원리에 5가지 경률이 나와요. 이제 그것을 얘기해주기 위한 개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이다. 공손성의 원리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밑줄 치고 공손성의 원리의 개념. 공손성의 원리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정중어법이라고 해요. 공손성의 원리랑 같은 말이 정중어법, 정중하게 말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여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정중어법에 표현된 5가지 경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같이 보시면 돼요. 칭찬, 건의, 거절, 부탁, 사과라는 다양한 대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중어법, 공손성의 원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가지 경률은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먼저 살펴볼게요. 요령의 경률 먼저 볼게요. 요령의 경률은 길게 풀어주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것을 요령의 경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린트 보시면요, 여러분.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죠. 자, 화살표로 적어두세요. 상대 부담 내리는 화살표, 이익 올리는 화살표 이렇게.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요령의 경률이라고 해요. 일단 승우가 얘기하는 거 먼저 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 모듬이 발표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라고 얘기하면 서연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겠지. 이렇게 빨리 하라고? 어머, 쟤 왜 저래? 이런 느낌 들겠지. 근데 석재는 얘기해요. 이렇게 볼게요. 내가 주말에 이모 댁에 가야 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말하고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겠니? 마무리는 내가 할게 라고 하면 지혜는 해주고 싶겠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우는 모든 발표를 위해서 서연이한테 자료 정리를 부탁하고 있지만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을 명령하듯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정중한 말일까요? 아니죠. 이건 서연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령의 경률에 어긋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는 서연이가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상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승우처럼 말할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석재처럼 얘기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부담을 줄여 표현하는 게 좋죠. 이게 바로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말하는 규칙을 바로 요령의 경리라고 하는데 이것에 따르면 상대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익이 커질수록 바로 예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승우처럼 말하지 말고 간접적이고 돌려서 완곡하게 말해주는 게 예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프린트를 보시면 다 적혀 있어요. 프린트에 지금 우리 밑줄 친 내용을 표 오른쪽에 다 적어놨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방안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요령의 경률을 지키는 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부탁할 때 승우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석재처럼 상대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올려주는 그런 요령의 경률을 사용해서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야겠죠. 다음 관용의 경률 볼게요. 관용이라는 건 단어 뜻이 어떤 거냐면 일단 용서하는 걸 관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려서 말하면 관용의 경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자신의 부담을 높이고 이익은 낮추는 표현. 그러니까 나 자신이 더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거. 다 내 탓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 대화 상황으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 자료는 못하겠어요. 쉬운 걸 다시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자료를 준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내가 모르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싫겠죠. 근데 밑에 지혜처럼 얘기하면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더 쉬운 자료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찾아주고 싶겠죠. 지혜처럼 건의한다면 선생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겠죠. 왜냐면 본인을 탓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연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건의를 하고 있는 대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연은 선생님에게 찾아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안 좋죠. 선생님께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말하기는 안 돼요. 상대에게 건의를 할 때는 지혜처럼 얘기해야 돼요. 서연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지혜처럼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을 관용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까 방금 보시면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요령의 경률은 첫 번째 본 요령의 경률은 상대의 부담을 낮추고 상대의 이익을 높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관용의 경률은 나 자신의 부담을 높이고 나의 이익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부담과 이익이 어떻게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상대인지 나인지를 구분하시면서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이 어느 것의 부담을 높이고 낮추고 이익을 낮추고 높이는 건지 구분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관용의 경률이고요. 칭찬의 경률은 알겠죠? 그냥 쉬워요. 칭찬을 하면 되는 게 칭찬의 경률이에요. 승우 볼게요.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너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라고 얘기하면 친구인 서연이는 승우가 싫겠죠? 이제 개판 싸우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승우는 서연이가 잘한 것은 빼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비방을 하지 말고 칭찬을 하라는 게 바로 칭찬의 경률이니까 승우처럼 얘기하지 말고 석재처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너 오늘 진짜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됐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였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실수한 지혜는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고맙겠죠. 그쵸? 이렇게 석재와 지혜는 그럼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승우는 서연이 떨면서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며 비방하고 있다. 비방이라는 건 막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석재는 지혜가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한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떨었다는 부분을 완곡하게 돌려 말해서 지혜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죠. 이렇게 석재처럼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을 바로 칭찬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비방하지 말고 칭찬을 해야 된다. 이걸 바로 칭찬의 경률. 칭찬의 경률에 따르면 예의를 갖추지 못한 표현은 그냥 비방하는 것, 칭찬하지 않는 것이 예의를 갖추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칭찬을 한다고 해도 과도하게 내가 잘한 게 아닌데 막 과하게 칭찬하는 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주의해야 돼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나를 우습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점들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찬의 경률. 앞에 요령과 관용의 경률에 비해서 칭찬의 경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하나 더 볼게요. 겸양의 경률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양의 경률은 겸양이라는 건 낮춰서 얘기하는 거, 겸손하게 말하는 걸 겸양이라고 해요. 겸손한 거.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많이 비방하고 날 덜 칭찬하는 걸 겸양의 경률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선생님과 서연이의 대화를 보면 서연아 발표자료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라고 선생님 칭찬을 하면 서연이는 원래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뭘 잘했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당연하죠. 제가 못하는 거 보셨어요? 다음 발표도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태도는 좋아요. 그렇지만 잘난 척을 하면 앞으로 칭찬하기 싫어지죠. 선생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혜한테 칭찬을 했더니 지혜는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계속 칭찬해주고 싶겠죠. 겸양이라는 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겸양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선생님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음에 또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고 있어요. 이거는 겸양의 경률에 어긋나는 표현이고 지혜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겸양의 경률대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을 겸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별말씀을요.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칭찬을 했을 때 지나치게 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당하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률 4가지 봤죠? 4가지가 어떤 거였는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프린트 보시면 이익과 부담에 따라서 상대의 부담을 낮추고 상대의 이익을 높이는 표현을 요령의 경률이라고 했어요.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부담을 높이고 이익을 낮추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탓으로 말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관용의 경률이라고 했고 칭찬과 비방의 측면에서 보면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는 거, 상대를 칭찬하며 말하는 걸 칭찬의 경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낮추라는 자신에 대한 비방은 최대화하고 칭찬은 낮추라는 겸양 있게 말하는 거, 겸손하게 말하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 표현을 겸양의 경률이라고 했죠. 우리 공손성의 원리의 경률 5개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 경률은 제일 쉬워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게 바로 동의의 경률인데요. 이견의 일치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라고 하면 승우가 싫어 난 피자 안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 소연이가 어떨까요? 애써 권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상하겠죠. 근데 지혜처럼 얘들아 우리 같이 피자 먹고 가자 라고 해서 석재가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동의를 했어. 그런데 발표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부분도 많았지만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내일 하는 건 어떨까? 일단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주고 거절하는 부분을 다음에 말하면 지혜가 기분이 덜 나쁘겠죠. 승우는 발표가 끝난 기념으로 뒤풀이를 하자는 서연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승우는
본인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먼저 말하면서 말하고 있죠. 동의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동의의 경륜에 어긋나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연이가 무안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땐 일단 무조건 동의하면 좋은 건데 의견이 다를 때는 석재처럼 공감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동의의 경륜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 다만과 같은 표현을 쓴 다음에 어떨까라는 선택권을 부여해서 이렇게 석재처럼 말해야 좋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동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먼저 일치하는 부분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말해야 좀 기분이 덜 상할 수 있다,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대화 초반부터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드러내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의 의견 중 공감하는 부분을 먼저 공감하고 순차적으로 의견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 되겠죠. 지금까지 공손성의 원리 5가지 배워봤어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 순서 교대의 원리랑 그 다음에 뒤에 문제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5가지 경륜을 프린트해서 3페이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3페이지 윗부분까지 이 내용을 빈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정리하면서 꼼꼼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70페이지의 순서교대의 원리부터 이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